좀 가급적이 좀 빨리 할게요.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좀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타겟 분석까지만 좀 하고요. 나머지 어 아 세분화 전략까지 하고 타겟하고 포지셔닝은 다음 주에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남은 부분에서 내부 환경 분석, 수압 분석에 대한 건데,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이 수압 분석은 기업 내부적인 부분이 아까 스트렝스, 강점과 약점 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디테일인 겁니다. 판매 규모, 시장 점유율은 어떤지, 수익성은 어떤지, 마케팅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을 내부 강점에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강점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찾아내야죠. 우리 상품의 아이디어가 괜찮다든지, 우리가 뭐 영업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뭐 서비스가 더 좋아, 뭐 이런 것들에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약점인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유통에서 이런 반대적인 약점들도 찾아낼 수도 있어서, 강점을 강화할 건지 약점을 보완시킬 건지 이 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하기 힘들어요. 근데 보통 수학 분석을 하려면 이 강점에서 강한 점을 또 표시하고 약점을 또 보완하는 거로 흔히들 많이 써요. 근데 그거는 좀 전략적으로는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전략의 대안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 선택을 하든 이쪽 선택을 하든 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 전략하면은 우리가 시장이 되게 좋아진대 어떤 기회 요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강점을 좀 밀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SO 전략을 우리가 공격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뒤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 전략에 대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매트릭스가 여기 SO, WO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SO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갖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이해하시겠죠? 내년도 경기가 좋아진대,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뭔가 리커버리가 되고 있대.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좋은 점이 뭐야? 우리 강점을 더 적극적으로 살릴 거야. 아, 지금까지는 메이크업이 좀 부진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넌터치 메이크업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좀 더 이런 시장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을 더 많이 하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SO 전략이 되겠죠. 반면에 WO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가 살리는 거. 자, 시장 기회는 좋은데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럼 그걸 보완해 가지고 시장은 커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완하면은 우리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품으로. 그러니까 그 제품을 개선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상품의 이제 어떤 대체를 통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반면에 ST 전략은 뭐냐면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위험 요소죠.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세거나 아니면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죠. 이럴 때는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서는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을 ST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취하는 거고, WT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면서 또 위험 요소. 우리가 어찌 보면 상황으로 보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이런 거죠.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가 방어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인 거는 좀 벌리지 않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그래서 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시키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방어 전략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 그 분석은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이제 BCG나 GE 매트릭스 같은 걸 쓰지만, 이런 수학 분석을 할 때는 뭐 내년도 사업 환경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6개월 동안에 아니면 분기에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이 수학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환경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을 이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보통은 이거 모르면요, 네 가지를 다 써놓고서는 이것도 할 거고요, 저것도 할 거고, 그렇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선택을 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더라도 우리가 들쭉말쭉하기 때문에 요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여기에 공격적인 거.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대 그러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나의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그게 보통은 이 시장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들이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업 환경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STP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프로세스 상의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컨셉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어떤 세분화 시장 그다음에 타겟을 정해서 좀 더 선택적인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떻게 포지셔닝 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요 STP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사례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후에 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상품 개발하는 것, 구체화하는 것들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프라이스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가격을 10,000원을 할 거야, 20,000원 이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이지 이건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린 것처럼 뭐 컴퓨터 살 때 이제 프린터를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뭐 프린터가 뭐 코스트가 안 들어가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터는 공짜로 주지만은 거기에 쓰이는 잉크를 계속적으로 우리 자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만약에 이제 뭐 화장품 쪽에서도 본다면 뭐 리필 제품들이 한다. 그러면 리필을 당연히 해 주겠죠, 싸게끔. 용기를 세이브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용기를 좀 리필용으로 잘 개발했어. 그러면 리필이라는 사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보면 뭐 용기를 공짜로 제공해 주고 거기에 내용물 가격만 따로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구독 시스템을 하거나 멤버십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준다면 어 한 번 파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구독을 할 거야. 아니면 2년 동안 이 고객을 우리하고 같이 관계를 유지할 거야. 이런 것들은 전략인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가격을 하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뭐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서 좀 더 가격적인 디스카운트를 안 하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프라이스 전략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TP 전략을 세우는 부분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는 세분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시장과 좀 뭔가 이렇게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는 어떤 소비자의 어떤 욕구라든지 소비자 중에서도 좀 이렇게 선호도가 뭉치는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이제 소비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겟팅하는 거는 뭐 시장을 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소비자를 타겟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세분화된 이 그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지셔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그러니까 어떤 구매를 결정하려고 그럴 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 브랜드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스포츠 음료에서도 포카리 스웨트이 주는 이미지와 같은 상품이지만은 게토레이의 이미지가 틀린 부분들은 타겟이 틀리고 이미지를 달리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TP는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나누고 또 목표,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어떤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뭐 상품이나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이냐 하는 어떤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STP를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제 시장 세분화에 들어가면 세분화의 어떤 변수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또 세분 시장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가장 흔한 경우가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성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 성별이나 나이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뭐 여기 성격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이제 구매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경험적인 뭐 태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나누기도 합니다, 세분 시장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에 대한 시장이지만은 나름 우리가 어떤 시장에 더 집중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표적 시장은 세분 시장의 어떤 매력도를 평가하고 또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에 대한
뭐 규모나 성장률, 그다음에 시장 구조에서 매력도, 그다음에 기업이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뭐 별개로 보이지만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소비자의 특성, 음 뭐 성별이나 나이, 직업, 소득 이런 거에 따라서 구매의 행동이 어 달라지는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STP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아까 포지셔닝은 우리의 경쟁 그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미지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포지셔닝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뭐 고객 세분화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거를 세분화의 기준을 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력도에 대한 어떤 평가, 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포지셔닝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치약의 사례긴 하지만은 같은 치약의 기능들을 이렇게 좀 세그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시장 세분화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뭐 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센소리 세그먼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미백에 대한 이거는 이제 뭐 편익 추구형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충치, 그 워리어 세그먼트,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이런 세그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이제 시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제 향에 대한. 그래서 뭐 박하향을 이렇게 이용해서, 아니면 딸기향 뭐 치약을 만든다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콜게이트 같은 경우가 있고, 라이프 스타일로 구분한다면 좀 더 이렇게 쾌락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치아 미백에 좀 집중하는 거는 연령대로 본다면 10대 젊은 층, 그다음 흡연자 중심으로 해서 뭐 여기는 뭐 맥클,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긴 한데 각 브랜드마다 좀 추구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충치 예방의 클래스트, 그다음에 가격에는 치피스트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에 따라서 시장을 이렇게 세그를 하는데, 요 내용보다는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 세분화는 아까 얘기했던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우리가 프로파일링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근데 최근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장 세분화를, 고객들을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STP 전략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성공적인 시장 세분화. 그래서 첫 번째는 블루오션을 찾아라. 블루오션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나나요? 그러니까 뭐 이 반대쪽에는 레드오션을 하고, 그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오션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곳. 반대로 레드오션은 경쟁이 치열한 곳. 이렇게는 기억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것만 가지고 좀 되게 애매한데, 몇몇 사례를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가 제가 여기다 자료에다가는 좀 많이 안 넣었는데, 어쨌든 블루오션 사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태양의 서커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커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신 적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동춘 서커스 같은 데 뭐. 근데 서커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서커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서커스 하면 뭐가 공중 줄타기 같은 거. 네? 공중 여기 줄 그런 거. 공중 고개. 네, 공중 고개라 그러나요? 네, 공중 고개. 또 동물 동물. 동 예, 그렇죠? 동물들이 뭐 재주 우리가 부리고 그런 거. TV를 통해서만 봤겠지만은 실제 가 보면 코끼리 한 마리 얼마 할까요? 아, 코끼리. 파는 데도 별로 없어요. 뭐 시장 가서 사는 게 아니니까. 한 10억 넘지 않을까요? 아, 이 태양의 서커스라는 그 집단은 사실은 캐나다의 퀘벡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열렸어요. 이 태양의 서커스가. 그러니까 뭐 이 도시가 너무 조용하고 좀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뭔가 관광 명소로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커스를 하면은 혹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서커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나는 게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물을 막 이렇게 키핑한다는 게 좀 생각보다 좀 쉽지도 않고, 두 번째 돈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물을 좀 빼고 서커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여러분, 서커스에서 동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이 묘기를 하나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지금 이제 그 다울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람이 동물을 대신하면 됐지 인제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 어려웠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면 항상 반발이 생기잖아요. 서커스에서 동물을 뺀대. "야 서커스에서 동물을 빼면 그게 서커스야?" 첫마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우리가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 틀에 우리가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없앴어요. 없앤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방법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자 서커스의 동물 서커스를 보면서 뭐를 느끼시나요? 서커스를 보면 그러니까 보신 적은 있죠, TV에서. 네. 음. 어떤 느낌을 들으셨어요? 서커스 보고 나서? 음. 좀 뭐 이렇게 음. 마술 같은 것도 좀 봤던 마술도 것 있죠. 그러니까 인제 그걸 마술을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는 거예요. 그냥 뭐 조마조마하고 음. 또 그냥 스릴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스릴감 그러니까 재미잖아요, 재미. 그쵸. 그죠? 재미죠. 네. 서커스를 보면서 우리가 재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고개를 보면서 재밌다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재밌으면 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태양의 서커스에서는 재밌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동물을 없애는 대신에 뭐냐면 브로드웨이에 뮤지컬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은 뭐예요? 배우가 있고 음악이 있고 스토리가 있잖아요. 고것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서커스 보면 동물 묘기만 있고 음악은 있지만은 뭔가 음악이 그냥 연주만 있지 노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뮤지컬처럼. 기억나시나요? 음. 네.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뮤지컬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음. 고개사들이 들어오는데 고개를 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올림픽에서 체조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제 위에서 고개를 하다 보니깐 스릴도 있고 재미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고개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백설공주라는 걸 딱 한다 그러면 백설공주의 뭐 이렇게 분장을 다 하고 백설공주한테 뭔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고개로 다 표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동물이 없어도 가능한 거죠. 이거예요. 이게 태양의 서커스의 핵심이었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양의 서커스에서 뭘 찾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들 그러니까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없애라는 거예요. 거기 원칙이 있어요. 이 블루오션의 원칙은 뭐냐면 소비자가 가치로 느끼지 않는 거는 없애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물 재미만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동물이 있어야지 재밌다고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코스트 다운이 되잖아요. 대신에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는 거에다가 그 줄인 것만큼을 더 주어라.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듀스, 두 번째는 레이즈예요. 줄이고 늘려주라는 거예요. 재미 요소를 늘려주라. 그게 뭐냐면 아까 뮤지컬을 가져온 거예요. 그다음에 최고의 어떤 그 고개를 할 수 있는 체조 선수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돈을 더 주니까 더 스릴 있는 고개를 보여준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화장품에서도 이런 게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 화장품에서 보면 예전에 브랜드 샵들 나올 때 그런 거 있죠. 3,300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립스틱을 산다 그러면 립스틱을 싸고 있는 그 케이스를 싸고 있는 1,000지갑이 들어갔죠. 1,000지갑 안에 솔대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3,300원에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다 들어가고선 3,300원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뺐어요. 사실 1,000지갑이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하고 좀 한편으로는 또 고급감스럽게 백화점 제품들은 지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걸 막 코스트 다운 하면 뭐 어차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별로 안 써. 그러니까 다 버려. 근데 그거를 그 버리는 거 소비자들이 버리는 걸 우리는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샵에서는 그걸 뺐어요. 전지가 빼고 설대도 뺐어. 결국 심지어는 바깥 아웃케이스도 빼버렸어요. 기초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어깨 장식에다 뭐 금장 두른 거 다 없애버렸어요. 필요한 것만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건 소비자한테 전혀 이익을 주는 게 아닌데 그걸 빼다 보니까 코스트 다운이 됐고 그러니까 3,300원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3,300원이지만 제품 좋네? 미샤나 페이스샵 제품을 보고 나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블루오션 전략이 그게 적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브랜드샵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상품을 기획할 때 소비자한테 이익을 줄 거야. 소비자가 이걸 보고 뭐 열광을 할 거야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 가지고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그다음에 소비자가 더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성비 제품들이에요. AHC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 중에 성공한 케이스죠. 지금도 일어나요. 그걸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이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더 증가시키는 거. 무조건 코스트 다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또 제2의 코로나19나 코로나20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좀 뭔가 불안함에 그렇게 과감하게 소비를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은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위생, 뭐 감염 이런 것들을 뭔가 소비자의 불안한 점을 지워줄 수 있는 그런 데다 가치를 높여주면 그걸 찾겠죠.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가위, 뭐 자꾸 오늘 가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가위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로 보는 거죠. 자, 태양의 서커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 비행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거의 셔틀로 돌아다니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도 이 블루오션 전략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요 얘기에 보면 자 비행기 그러니까 요건 다른 사례라서 제가 드리는데 경쟁사라 하면은 이 항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거를 경쟁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경쟁사는 사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선호 안 하고 자동차로 한 5시간씩 걸려 5시간이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고객들을 타겟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없는 데죠, 사실. 왜냐면 항공사하고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딱 찾아보니까 왜 5시간씩 걸려서 비행기가 한 2시간, 뭐 1시간이면 더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타세요? 하고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비행기 타시면 어떤 게 불편한가요? 정원님. 비행기가 빠르긴 하잖아요. 근데 불편한 게 뭐예요? 뭐 기다리면서 수속 밟고 뭐 이런 그렇죠.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시간 그거예요. 그죠? 한 3시간 먼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음. 이 사람들도 불만이 그거예요. 아니 비행기 타는 건 좋은데 그 타러 갈 때까지 시간들이 너무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제대로 못 보고 보는 둥 마는 둥 해. 그래서 나는 일을 차라리 다 끝내고 뭐 5시간 걸리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갈 거야. 이런 고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타겟을 할 필요가 있겠죠. 경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요, 보통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을 보면은 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거죠. 요건 미국의 사례지만은 뉴욕시 안에 이제 공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로컬도 뜨고 뭐 국제 항공도 막 뜨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 도로처럼 자율적으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그 항공 하늘길을 다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3시간씩 일찍 나오게끔 해야 돼요. 왜냐면 딱 시간 맞춰 왔는데 비행기가 제대로 안 뜨잖아요. 그럼 그 위에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하늘길이. 그래서 미리 이제 고객을 다 태워 놓고 스탠바이 하면 그다음부터 관제탑에서 비행기를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공항이 여기밖에 없나 보니까는 조금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청주 정도 됐겠죠. 서울이 아닌. 청주 정도 가니까 공항이 널널한 거예요. 비행기 한 대도 안 떠. 하루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 세이버가 되는 거죠. 하늘길이 그냥 열려 있는 거니까. 내가 들어가서 다 통제하면은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3시간씩
있을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세이브를 한 거예요. 자, 비행기 타면서 아까 불편한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해결해 준 거예요. 대기 시간 없어. 오면 막바로 타는 거예요. 또 다울림, 요 대기 시간 말고 또 비행기 타면서 불편한 건 없나요? 그것만 있었나요? 그게 제일 가장 불편하고 또 음, 비행기 지금 타는 중에 또 음, 불편하죠. 예, 뭐가 불편해? 음,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거? 장시간 뭐,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뭐, 어, 기내 수화물 같은 경우도 음, 나중에 나와서 한참 기다렸다가 가져와야 돼.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뭐 자석을 또 배정받기 위해서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점심을 먹고 탔는데 타도 뭐 주잖아요, 아, 그거. 네. 그럼 또 긴, 먹잖아요, 그거. 아까워서. 어? 근데 그거를 난 먹고 탔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안 주면은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한 5천 원이라 하더라도 5천 원 싸게 해 주면 더 그게 좋지 않을까,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에 뭐 음료수도 난 먹고 싶지 않은데 음료수도 다 코스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걸 네네. 빼준 거예요. 음, 사소하지만 자, 맥주를 먹고 싶대. 그러면 일단 가격에 비행기 값에는 맥주 값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쵸? 탔는데 열 받아서 뭐 맥주 한 잔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떡할까요? 돈 내 이거예요. 돈 내. 이 달러 먹고 싶은 사람은. 이게 다 없앤 게 아니라 원하면 이 달러 내고 먹고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 달러 빼준 거죠, 사실은. 이어폰도 그런 거예요. 내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이어폰도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음. 그 음악을 듣고 싶대. 그러면 1달러를 해서 이어폰 하나를 빌려줘. 1달러. 사소하지만 이런 걸 다 제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공항을 도시에 있는 공항을 안 쓰니까 외곽에 있으니까 아까 널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이용료도 싸. 근데 거기 단점은 있죠. 왜냐면 거기서부터 또 시내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동 거리가. 그 셔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아까 3시간씩 대기하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대기 시간 줄여놨고 그다음에 그런 아까 불필요한 돈들을 다 빼준 거예요, 코스에서.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일반 항공 비행기 가격이 한 10만 원이라 그러면 여기는 한 5만 원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럼 누구든 타겠죠. 근데 더 좋은 건 아까 그거예요. 자동차 내가 5시간씩 몰고 가는 사람들은 내가 편안하게 일을 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편안하게 일 보고 오세요. 비행기는 오면 그냥 다이렉트 타면 돼요. 자석? 인터넷으로 그냥 선호하는 자석들 찍어 가지고 오면 그냥 자기가 탑승하는 거야. 거기서 저 뭐야 좌석권을 따로 발행하려고 대기할 필요 없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논스톱으로 해준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뭐 이어폰도 돈을 받고 빌려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안이 좀 심심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승무원들이 마임을 배운 거예요, 마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객들, 그러니까 탑승객들한테 마임으로 뭔가 이렇게 어, 그 소통을 한 거죠, 재미있게.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게 생긴 거예요. 고객하고 이 승무원 간에 그런 교류가 생긴 거예요. 더 친감도 느끼고 서비스가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마임을 통해서 좀 더 소통하는. 그러니까 브랜드의 친숙도가 훨씬 좋아요. 애호도가 좋아진 거죠. 이게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블루오션 전략 성공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전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줄일 거, 코스트를 다 다운시키고 다운시킨 걸 고객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블루오션 경쟁이 없는데 경쟁이 없는 데는 없거든요. 레드오션은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다운시킨 거를 가치를 높여라. 이게 핵심인데 그걸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 전략 캔버스라는 거예요. 스트래티지 캔버스라는 그 툴에 의해서.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아까 그 하나하나들 아까 동물 가장 비싼 것부터 쓰는 거죠.
우리가 화장품을 본다 그러면 화장품을 만드는데 가장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절대 줄이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용물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봐 가지고 소비자가 가치를 별로 못 느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데선 코스트 다운. 그다음에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거에는 더 가치를 높여주는 뭐 코스트 업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걸 무조건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블루오션에 대한 전략이에요. 이게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김기찬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이거를 처음에 하면서 되게 선풍적이었죠. 아까 그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포시스하고 거의 대등할 만큼.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그 시각들을 전달해 줬는데 저는 지금은 이게 이 책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사람들이 참 그 당시에는 막 열광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본 거고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화장품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품을 만들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음 되돌아보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시장 세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블루오션 전략을 좀 찾는 거. 두 번째는 이 세분화하는 목적에는 이제 고기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고기는 이제 타겟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타겟이 있는 곳에다가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시장에서는 시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골리앗하고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시장 세분화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길 가다가 센 놈 만나면 도망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센 놈이 있으면은 일단 우리가 경쟁에서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장에 진입할 때 내가 위태롭지 않아야 된다 하는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시장 세분화를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사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잘 아시는 LMP 코스메틱의 이제 메딜 마스크팩이에요. 이 메딜 마스크팩이 시장 세분화를 잘 선택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메딜 마스크팩이 이렇게 지금은 한 10년 됐기 때문에 꽤 오래됐죠. 그렇지만은 이 처음에 이렇게 대박을 칠 때만 하더라도 저 회사가 뭐야?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엔 잘 몰랐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한 10년째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마스크팩, 특히 여기 나오는 MMF 마스크팩 요 단품 하나로 1,000억을 팔았어요. 회사가 급성장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마스크팩 시장이 1,000억이 채 안 될 때 나와서 이 시장을 한 1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2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마스크팩 시장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조 정도가 됐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다 그러면은 이 시장을 진입을 해서 이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50% 이상을 가져갈 역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이 아모레퍼시픽이라면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 있으면은 얘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올까 그러면? 음, 2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2조 시장에서 50% 먹으면 1조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 네. 1조가 돼.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마스크라는 게 비중이 크다고 음.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 아니, 크지 않다고 생각한 거 비중이 아니었을까요? 크지 않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뭔가 지금 종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해야 돼요. 이건 전략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생각하면은 찾을 것 같아요. 뭐 음. 마스크팩이라는 게 음. 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뭐 어쩌다 한 음.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소모성이 있어서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런 거 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전략 차원에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하니까. 근데 1조 시장을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가겠죠. 네, 하겠죠. 음.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그런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왜? 뭐 오래된 회사고 연구원도 그렇게 많고 박사급이 많은데 기술이 없지는 않아요.
이건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대략 한 4-5조? 한 4조 정도 매출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마스크팩 이외에도 여러 브랜드가 있겠죠. 여러 브랜드 중에서 1조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1조가 넘죠, 지금. 어떤 브랜드가 기억나시나요?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브랜드로. 아, 설화수요? 예. 그거예요. 네. 설화수로 1조 5천억을 해요. 아,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집중을 해서 이 마스크팩 시장을 딱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면은 1조로 매출했어. 그럼 두 개가 다 양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조금 안 뭔가 될 것 모르지만 좀 모순이 될 것 같죠? 같아요. 응? 네.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그런 역량이기 때문에 먹었어. 그래서 50%를 먹어서 1조 매출을 했어. 1조 매출을 하는 순간에 아모레퍼시픽의 이미지가 아까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팩을 잘 만드는 회사.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음. 잘 만든 근데 회사. 마스크팩에 그냥 이 하나당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2,000원짜리 만들어서 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2,000원짜리 만들면은 한 40%는 50%? 뭐 40% 잡자고요. 그럼 한 2,000원짜리가 한 800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네. 설화수에 영양크림 하나 팔면 아, 그 단가가 높으니까 더 수익이 그쵸. 나는. 25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수익이 더 높잖아요, 이게 아, 설화수가.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더 결정적인 건 뭐예요? 마스크팩을 잘 만드는 회사 하는 순간에 영양크림에 대한 이미지가 확 지워지겠죠. 맞아요. 음. 상대적으로. 아, 그렇죠. 그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략이에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LG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에 마스크팩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뭐 이니스프레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시장은 어찌 보면은 이 LMP 코스메틱, 메디라는 브랜드가 스스로가 이렇게 찾아낸 시장은 아니지만은 어찌 보면은 약간 계륵 같은 시장이죠.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입장에서. 왜? 저기 잘못 들어가서 저걸 먹는 순간에 내 설화수가 깨지고 더 후가 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큰 기업이 얘를 그냥 어떻게 하지도 만지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 사이에 여기 커져 버린 거죠. 왜? 여기에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팩으로만 잘할 거야. 처음에. 이게 세분화가 된 거예요. 이건 되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오히려 메디리 마스크팩, 이 LMP 코스메틱은요, 그 이후에 실수를 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한 3천억 되니까 이제 막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뭐 사업도 사고, 그 다음에 막 비전 발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한 3-4년 만에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몇천억 회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비전 발표할 때 그럽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우리도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처럼 큰 회사가 돼가지고 뭐 글로벌 넘버 20에 들어가겠다, 22에 들어가겠다 이런 비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 더 합니다. 우리도 고가의 브랜드들을 개발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삑사리가 나는구나.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게 하면. 다울림.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비전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요. 어떤 게 삑사리가 났다고 생각하세요? 고가의 제품을 음. 만들겠다. 음. 그러면 다울림 같으면 어떻게 비전 발표를 할까요? 물론 탑 20에 들어가는 목표는 좋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음. 마스크팩으로 성장한 회사니까 마스크팩이란 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러한 라인으로 뭐 상품을 거의 근접한 거예요. 지금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스크팩이 싸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인데 예전에는요, 이게 전체 시장이 1,000억이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2조 시장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잘해도 1조 매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50%만 먹으면? 근데 네. 딴소리를 하잖아요. 거기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LNP 코스메틱에서 뭐 고급 영양 크림이 나왔어. 그럼 사시겠어요? 한 40만 원짜리 영양 크림을 우리 기술로 만들었어 갖고 가면? 아니요. 왜 안 써요? 어 이미 기존에 고급화된 화장품 브랜드가 많고 굳이 이게 마스크팩을 왜 그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만든 거는 보다는 다른 데를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기억나나요? 비오댐 같은 사례. 비오댐이 일본에 론칭할 때 바디 제품 먼저 내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 뒤집어져 가지고 전략 바꿨다.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요, 지금 다올님 생각처럼 그런 거예요. '아, 저기 마스크팩 2천 원짜리 잘 만드는 회사인데 20만 원짜리도 잘 만들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응? 2천 원짜리 마스크팩, 20만 원짜리 영양크림. 그런 이미지가 포지셔닝이 됐다고요, 여긴 벌써.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됐죠. 우리가 진짜 비싼 거 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시트 타입의 어떤 코스메틱, 아니면 좀 확장을 해서 붙이는 코스메틱,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더 연구력도 투자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영역을 더 크게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 마스크팩이 시트만 있냐고요. 요즘 보면 거기에 뭐 고무 타입도 있고 여러 타입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아우러서 여기다 포커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2 조가 아니라 뭐 20 조까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뭐 회장이 저하고는 또 지인 관계고 해서 머리가 나쁜 회장이에요. 운이 좋아서 이 회사가 이렇게 커졌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아유,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좀 욕을 했어요. 생긴 대로 논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기의 어떤 영역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어찌 보면은 하늘이 도운 거잖아요. 요런 시장이 만들어지, 아까 계륵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장을 잘해야 돼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한 1조 정도 매출하면요, 그다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렸는지 전략을 바꿨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런 소리를 해 놓은 순간에 벌써 삑사리가 난 건데. 그러니까 마녀 공장을 인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또 무슨 뭐 과대 표시를 했는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전략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가진 거를 다른 회사를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킨케어를 인수해서, 그거는 상관없죠. 왜? 우리가 자본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마녀 공장은 그 나름대로 또 고객이 있고 시장을 세분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넓혀 가야 되죠. 아모레퍼시픽과 지금 LG 어떤 이렇게 소위 최근 들어서 이제 순위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도 보면 그런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를 잘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잠시 등한시하다 보니까 성공한 브랜드가 없어요.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예전에 만든 브랜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LG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M&A를 통해서 인수를 했어요. 페이스샵도 인수하고 막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몸집을 늘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매출에 대한 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후 같은 거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소라스보다 후발로 태어났지만은 더 성장시켜 버리고 이런 전략들. 음. 여기 LNP 코스메틱, 그러니까 메디힐보다는, 그러니까 인제 이 LNP 코스메틱이 이제 회사명인데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여담이지만 LNP가 뭘로 기억하세요? 메디힐은 기억하지만 모르겠죠. LPG인가 뭐 이럴 건데. 이 LNP가 원래는 뭐냐면 여기 이제 대표가 사실은 어렵게 출발을 했어요. 음. 돈이 하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 LNP 뜻이 처음에 뭐냐면 리더스 앤 파트너스예요. 그러니까 리더스 코스메틱의 영업을 담당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리점처럼 처음에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LNP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스크팩 이렇게 만드는 거, 요렇게 모양 파우치,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 관광객들한테 눈에 띄어서 이제 히트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뭐 주사기 모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메디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한글을 못 읽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뭔가 보니까 이게 좀 되게 의학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가격도 2,000원이니까 싸잖아요. 선물용으로 엄청 사간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0.1초에 한 장씩 파는, 한국 사람 하나도 안 썼어요. 이 당시에 이렇게 팔릴 정도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소비자들은요, 올리브영에서 이런 제품이 있는지조차를 몰랐어요. 전부 중국에서 터진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사가지고 3,000억까지 매출이 된 거예요. 요 단품 하나로 1,000억을 팔고. 그 LNP 이게 그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비전 발표하면서 러브 앤 패션으로. 저 같으면 아예 바꿨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비전 발표할 정도 되면 이걸 그냥 저 같으면 메디일로 바꿨을 것 같아요. 메디일 코스메틱이 훨씬 낫죠. 왜? 이게 브랜드로서 인지가 됐으니까 그때는 이거로 가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보처럼. 그래서 이건 뭐 어쨌든 다른 얘기지만 고대 나온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시장 세분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쨌든 이런 경쟁사들이 나중에 다음 주에는 그 반대의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댕기머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패 사례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이 중소기업들이 이거는 있어요.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뭐 이렇게 시장을 막 키워가잖아요. 그럼 대기업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요 마스크팩 시장만큼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가 과감하게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런 시장을 찾으면 되게 좋죠.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뭐 창업을 해서 그런 걸 시장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위 같은 걸 만들었다 치자고요. 그런 데는요, 과감히 들어와요. 근데 과감히 들어올 게 아니라 아직 반망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소위 말해서 미투 제품들이 엄청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시장을 보면서 사실은 가위가 좀 더 크기도 전에, 그리고 뭐 요즘 뭐 M&A 뭐 소문까지 나온다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어. 다른 제품들이 나와서 가격으로 막 치고받고 하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가 그걸 걷다 몰 틈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쉽죠. 예전에 진동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진동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가 한 2 년도 채 안 되면서 사라지는 거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음.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시장이 커지면은 대기업들이 무조건 들어오는 건데, 그런 전략을 세울 때도 대기업들이 과감하게 못 들어올 만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가야 되는, 이게 가장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요건 햇반에 대한 사례인데 요건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햇반이 처음 나올 때도 보면은 되게 CJ에서도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야, 밥을 어떻게 해 먹어야지 사다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시장이 이렇게 커졌어요. 초창기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게 없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오뚜기 뭐 또 동원 이런 데서도 계속 후발주자들 들어오면서 시장을 넓혔죠.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거는 햇번밖에 없어요. 왜? 퍼스트 무버의 그 소위 말해서 저거죠. 음 혜택을 다 누리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햇반, 이게 햇반의 처음 컨셉은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2,000 쌀로 만든 어 햇반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왜 이게 이제 컨셉이 바뀌었냐면은 막 매출 목표를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2,000에서 이렇게 재배한 쌀로만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을 싹 바꿉니다. 2,000에서 도정한 쌀로 만든 햇반. 근데 그것도 인제 또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현실이 부닥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햅쌀로 만든 이런 식으로 돼 버려요. 거기다 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흑미밥, 오곡밥까지 하면서 제품이 다양화된 거죠. 심지어는 큰 햇반, 작은 햇반. 요즘은 이렇게 덮밥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새로운 시장을 이렇게 딱 세분화시켜서 만들어서 그 새로운 카테고리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까 이 2,000 쌀과 더불어서 재밌는 건 또 그
영광굴비도 그런 게 있어요. 영광 아파트에 조기가 없대요, 한 마리도. 다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치어까지 잡는 바람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광굴비를 인정하는 이유가 이게 특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잡힌 조기를 가져와서 영광에서 제염을 한다고 그러죠. 제염을 하면은 그걸 인정해 주기로 했대요. 왜냐면 그러니까 영광 앞바다에 뭐 이렇게 그 바람, 해풍과 이렇게 바닷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한가 봐요. 그래서 영광굴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특허를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컨셉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햇빵같이 이런 것도 세분화 시장 중에 하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남들이 진입하지 않는 그런 시장들을 좀 이렇게 세분화하게 보면서 거기서 또 안착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안착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매들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좀 흔들림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흔들림이 있은 이후에도 또 이제 아까 붙이는 뭐 아니면 시트 타입의 마스크,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거기다 투자를 하고 더 강화시키는 전략을 안 쓴 거거든요. 딴 데 눈을 팔아버렸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햇빵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기를 바꾼다든지 여기에 재료를 바꾼다든지 다른 어떤 그 CJ가 잘하는 어떤 식품과 연결되는 이런 확장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떤 세분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은.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요 타겟팅에 대한 사례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두 질문이 분은 일단 없- 들은 건 하지만은 제가 또 앞에 얼마나 기억을 되살려서 앞에 걸 녹화할지 모르지만은 두 분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제가 막 질의를 하는데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교수님, 예. 다음 주에도 계속 비대면으로 갈 가능성이 뭐, 크지요? 예, 지금 보니까 또 대면해 가지고 수업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아, 뭐 지금 네. 보시다시피 두 분만 참석을 했지만 아까 처음에는 저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녹화된 거를 보시는 분도 있고, 아, 근데 그렇구나. 그거를 대면으로 하면은, 근데 나중에 11월 26일? 26일 날 지금 학술 발표회 때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참석하시나요? 26일, 예, 12월 11월. 12월, 토요일에 12월 아니고요? 11월. 어? 잘못 알고 있었나? 저한테 12월, 특강 요청이 와서 그날이던데. 보니까 그게 무슨 학술 발표하는 것 같은데. 저희, 저희는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여러분도 아직 졸업반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졸업하는 사람도 아마 그 논문 발표하는 거를 그 학술 발표로 아마 대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꼭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때 한번 저 학술 발표할 때 보시면, 그때 저도 메타버스 세계와 만나다 해가지고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날. 그게 확정된 거지요, 교수님? 네, 그러면 저한테 그때 저 한지수 교수님이 요청이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로 정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11월 26일이에요? 네, 26일 날.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학교 한번 공고를 보시고요. 아니 오, 어쨌든 한 번은 뵈야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때 아니면 네. 네, 뵙고 싶어요. 졸업 전에 네. 이렇게 해서 또 한 학기를 다 보내는 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만약에 그때 저거 아니면은 뭐 별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6분이니까 시간이 네. 되면은 학교에서 마지막, 근데 지금은 약간 불안해서 그 학교에서 대면 얘기도 안 나오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몇 분은 지금 이직하면서
이제 비대면 또 좀 수업을 못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러네요. 네. 예. 왜냐면 제가 교수님 대면 그러면 예예. 네. 말씀하세요. 강의 계획표상 보면은 예. 종강이 12월 16일이 마지막 수업인가요? 그런가요? 아마 아. 지금 오늘 요번 주가 지금 10주 그쵸? 네. 10주, 11, 12, 오늘이 10주. 13, 14, 15. 12월 원래는 9일. 9일이 예, 종강. 12월 9일이 종강이에요. 14주로서. 예예. 아. 그래서 12월 9일 날 여러분은 오늘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과제를 다시 설명드릴 거거든요. STP 전략. 그러니까 네. 성공적인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성공한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그 성공 내용을 이것처럼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브랜드는 내가 보기에는 뭐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 그걸 나름 분석하는 게 그 이 기말 과제거든요. 네. 그거를 지난번 중간고사 때처럼 발표를 할 건데 가급적이면 그때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은 오프라인에서 하면서 종강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알겠습니다. 그건 상황을 봐서 한번 할게요. 어쨌든. 네. 네. 예. 네. 뭐 안 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뭐 카메라도 안 켜고 하는데 뭐. 상황에 맞게끔 또 어쨌든 위드 코리아 하면서 지금 이제 좀 낫겠지만은 당분간 또 이게 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좀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네네. 조심하셔야죠. 건강 잘 네. 살피시고 네.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